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0월 19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보류하고 구인체제 복원 나섰다. 계속해서 세계일보. 헌법재판관 후보에 유남석 고등법원장 지명. 또 중앙일보. 시진핑 2050년에는 세계 선두국가 될 것. 그리고 국민일보. 공정거래위원회 외압에 가습기 살균제 결론 뒤집혔다. 다음은 서울신문. 사회적 기업 키워 민간 일자리도 늘린다. 이번엔 한겨레. 초과 근무 저축해 휴가로 쓰게 한다. 아울러 한국일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포털사이트 압박해 여론 통제 시도했다. 이제는 조선일보.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보고될까.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청와대 헌법재판소장 논란은 우회. 재판관부터 지명.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 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는 소식,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자 경향신문, 세계일보, 동아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유남석 고등법원장인데요. 자, 이 소식 외에도 간밤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현재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인물이 지금 주목됩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대기업 자금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해서 친정부 시위나 야당 정치인을 향한 낙선운동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바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입니다.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국가 예산을 착복한 비리에 있어서 증거는 블랙리스트보다 화이트리스트에 보다 많이 묻혀 있겠죠. 화이트리스트 관련 첫 번째 구속자가 나온 점, 네, 향후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당한 수감 생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런 주장,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을 포함해서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남기실 분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해서는 무료로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백혜영 리포터 나가 계시죠? 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2.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서울 22도, 광주는 23도까지 올라 선선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어제보다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청도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엔 구름이 제법 많은데요. 낮 동안에도 대체로 구름만 지나면서 어제보다 하늘의 상태가 더 좋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대체로 흐린 데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에서 백혜영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그거 알아? 박대리가 군뱅이를 먹는다며?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미국 본토와 일본에 있던 미군 전투기들이 한반도로 은밀히 들어와 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이 다른 지역 미군 소속의 전투기들을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하면서 이걸 공개하지 않은 것, 이례적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경기도 오산시 미 7공군 기지에서는 F-16C 전투기 10대 이상이 전개됐는데요. 이 전투기들은 미국 유타주 힐 공군기지 소속이었습니다. 같은 날 FA-18 전투기들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 전투기들은 주일 미군 해병대의 이와쿠니 기지 소속이었습니다. 전투기의 은밀한 전개는 대북 군사 옵션의 실질적인 준비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옛 광주교도소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을 암매장한 장소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5.18 재단이 옛 광주교도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초 암매장 현장을 목격한 제보자는 약도와 함께 당시 상황을 증언했는데요. 기존의 암매장 추정 장소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신군부가 만든 것으로 추정된 1985년 6월 2일 작성된 5.18 사망자 검시 결과 검토 의견, 이런 제목의 문건을 보면요. 문건에는 일부 시신에 페인트 칠을 해 신원 파악을 곤란하게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홍금숙 씨의 증언도 비슷합니다. 산에서 발견된 시체의 얼굴은 파란 페인트로 칠해져 알아보지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이에 따라 시신의 모습이나 사인이 알려질 경우 잔혹한 참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고 신군부가 이를 감추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체제를 완성하는 수순에 들어간 것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유남석 후보자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유남석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관으로서도 그렇지만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 청문을 받아야 합니다. 2번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지요. 2번의 청문회에는 2달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한편 유남석 후보자는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입니다. 그동안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헌법재판관을 맡지 못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정열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제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양승태 박근혜 이 시절에는 전부 다 보수, 그것도 극보수 일색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코드가 맞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정말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어떤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성향이다 이런 거 관련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그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너무나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정도 하면 이제 됐지, 뭘 이제 또 뭐 성향 얘기를 하는, 이건 한약도 재탕했으면 그냥 끝이지 뭘 이제 3탕 4탕까지 합니까? 그냥. 이분이 또 만약에 최종적으로 임명이 되면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첫 헌법재판관이 된다면서요? 예, 뭐 우리법연구회 그렇게 훌륭한 판사분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제까지 헌법재판관 한 명도 못 하셨어요. 그 양승태 때문이죠, 뭐. 이게 너무 팩트를 돌직구로 얘기하니까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조심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팀으로 알려진 MH그룹이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이런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갇혀 지내며 신병 치료도 부실하게 받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런 보고서야 만들 수 있는데 이 보고서가 미국의 뉴스 전문 채널 CNN을 통해서 전파를 탔다는 점,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계속 불이 켜져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잠들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아울러 구치소가 더럽다, 춥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MH그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는데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교도소가 호텔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을 건데요. 수감 생활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많습니다. 감방 청소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수용자가. 박 전 대통령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할 때 누군가 청소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교도소에서는 자기 방을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 불을 교도소에서는 24시간 켜놓습니다. 수용자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때는 이제 불편하니까 보통 3개의 등이 있으면 2개는 꺼주고요. 그러니까 조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의 감옥은 감방 안에서 얼음이 열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고요. 다른 수용자는 몰라도 박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외부 진료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침대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교도소에 어떤 공간에도 침대가 없어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진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방의 10분의 1 크기에 갇힌 일반 재소자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스스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가 이행되도록 한 게 본인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 손을 들어줬는데요. 그 얘기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9월 달에 부산 고등법원을 비롯한 2군데에서 1.06제곱미터의 그 공간에서 그 수용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국가가 졌어요. 그랬는데 150만 원, 300만 원 그 배상 판정이 내려졌는데 그 면적이 1.06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수용된 면적이 10.8이에요.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그 10명이 쓰는 공간을 지금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을 걱정해야 될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본인의 10분의 1 면적을 쓰고 있는 일반 국민들 인권을 걱정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 MH그룹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CNN은 MH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내 법무팀과는 다른 별도의 팀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MH그룹은 고위급 인사들의 국제법과 외교 관련 소송을 맡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전 대통령의 아들 사이프 가다피를 변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인터뷰를 들으셨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MH그룹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국제 변호사 단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기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하며 바른정당과의 보수 통합을 진행하려던 자유한국당의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발언에 뒷덜미가 잡힌 모양새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발언했죠. 이에 당내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친박이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 친박 스피커로 통했던 자유한국당 김태흠 최고위원, 묘한
균열이 느껴지는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스스로 탈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아울러 이제는 친박은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친박의 구심점이 이제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무슨 친박이 있어요.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저는 엊그제 이 대통령께서 모든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당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하시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이런 당적 정리하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하게 되도록 바람직스럽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뒤 지난해 9월 사망했지요. 그런데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직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이 사건에 대한 법적 그리고 정치적 대응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사과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지시를 정부와 수사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지난해 10월 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죠? 물대포에 맞은 게 직접 사인이 아니다. 이런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해 부검을 강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유족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부검 필요성의 근거로 소위 빨간 우이 음모론을 등장시켰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지자 당시 현장에 있던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백남기 농민을 돕기 위해 다가섰는데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백남기 농민을 가격했다. 이런 음모론을 꾸며낸 것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들춰낸 문건인데요. 자, 빨간 우의 남성이 백남기 농민을 가격했다. 이 음모론을 유포한 국회의원 누군가 따져봤더니 검사 출신 김진태, 김도읍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꼽힙니다. JTBC 보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10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불려나온 사람은 정채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본 의원실로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요. 정재훈 원장의 측근인 국제협력단 단장이 부하 여직원을 대상으로 국내외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으나 이를 1년 넘게 무마하였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별도의 조치 없이 퇴사 처리했고 현재는 정재훈 원장의 배려로 지방대학의 교수로 이직하였습니다. 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질렀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모르실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제가 전혀 모르거나. 이 원장이 전산부에 있을 때 원장님의 비자금을 담당했다는 소문이 진흥원 내에 파다했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못 들어보셨을까요? 마이크는 꺼졌지만 김수민 의원의 추궁 강도는 높아지고 직원에 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였던 여직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살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다니? 나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럼요. 억울하다는 정재훈 원장 소명 기회를 달라고 요청. 네, 김수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잠깐만 우리 김경수 명예에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회의가 속개된 뒤 그 요청이 수용됐을 때 정재훈 원장. 성희롱 그다음에 자살과 관련된 것은 저희 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확인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김수민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정재훈 원장의 주장은 가당찮은 변명일까?
그 뒤에 김수민 의원. 네, 제가 아까 오후에 산업기술진흥원장의 비리 의혹에 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피해자 사망 발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아니라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생한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자살 사건을 기관명을 착오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혹시 제 발언으로 오해가 생기신 분이 있다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지난 10월 11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 과거 무책임 세력 대 미래 무책임 세력 간 소모적 정치 공방으로 민생을 외면하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제1야당은 과거 무책임 세력이고 여당은 미래 무책임 세력이라면 그럼 국민의당은 혹시 현재 무책임 세력일까?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소화도 잘 안 되는 밀가루 음식만 찾는 식구들. 참 걱정이네.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3.5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경남에서도 105.7 KNN 러브 FM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BS 고릴라로는 인터넷이 닿는 곳이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이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문자 의견으로 참여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장미숙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누구의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한 사람이 6명이나 7명이 있을 공간을 점하고 또 여러모로 특혜를 받고 있으니 다른 수용자들이 인권 침해를 받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 휴대전화 뒷번호 2162번 쓰시는 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방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혼거실에서 여러 수감자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3941번 쓰시는 분, CNN 보도 내용은 나라망신입니다. 자신이 법치국가 대통령을 했으면서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자신만이 특별 대우를 받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인권 침해가 아니라 특권 침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8256번 쓰시는 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을 무시당한 무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인권을 운운합니까? 라고 하셨고요. 박성재님, 청소하시는 분까지 붙여달라는 말일까요? 혹시 교도소가 아닌 호텔에 투숙하신 걸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셨고, 김상우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니요. 그동안 국민이 기만당한 것이지요. 라고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아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어제 첫 뉴스로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한 내용 소개해드렸죠. 국민의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제3의 길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다, 이렇게 한껏 고무된 반응을 내놓았지요. 네,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했을 경우 정당 지지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왔다는 조사 결과, 어제 조선일보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흘러나와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역시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현혹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민의당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내놓았죠. 친안철수계와 나머지 의원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이상돈 의원이 어제 SBS 러브 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당도 합당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 제가 볼 때 기껏해야 40명 중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 개 합친다고 해서 지지율이 20%가 된다는 것은 그건 완전한 픽션입니다. 대중은 초면적 변화를 일시적으로 좋아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어요. 네. 그러나 갈수록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20% 뭐 등등에 대해서 현혹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고, 가능하지 않은 일을 우리 당의 뭐 연구원인가 하는 데서 쓸데없는 여론조사를 해서 그 당의 존재 가치, 정체성을 훼손한 거죠. 저는 이게 누워서 침 뱉게 한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최근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통합 논의가 이어지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동참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에서 본래 제가 생각하는 개혁 보수에 동참하고자 하는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 계기가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경제나 민생 쪽에서 나와 생각이 많이 비슷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호남 눈치를 과감히 떨칠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안철수, 유승민 연대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와 가진 인터뷰 소개해드렸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기후와 대기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수도권 인구 10만 명당 30세 이상 사망자는 약 600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80명은 초미세먼지 때문에 사망이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이상 사망자 가운데 15%는 초미세먼지 때문에 죽음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만성기관지염 환자가 폐렴이 겹쳐 사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한국은 초미세먼지의 연중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2 마이크로그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는데요. 한편 대전과 제주 지역에서는 외국,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가 전체 오염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오염원이 많은 수도권에서도 전체 오염 가운데 나라 밖에서 들어온 오염물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환경부가 밝혀온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어 굽다가 미세먼지가 많아졌다, 이런 내용은 근거를 찾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경북 경주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 발전소 3호기의 원자로 냉각제가 보름 가까이 누출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원전의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누출량이 적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아서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 조사 결과를 담은 대정부 권고안을 내일 발표하는데요. 이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3호기 가동 중단을 지연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TBS 교통방송에 대해서 불법성과 편파성 공세를 펴고 나섰습니다. 이들이 TBS는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라는 취지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총수는 내가 문제인 것이니 차라리 나를 욕해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했던 말입니다. 국회가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야당이 사랑하는 방송. TBS가 시사방송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게 가장 큰 프레임인 것 같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TBS 일하시는 분들은 억울한 점이 많아요. 불법이 아닌데 TBS 있는 분들은 이제 피감기관이다 보니 그걸 세게 주장을 못 하잖아요. 예. 저는 피감기관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TBS를 문제 삼는 건 저 때문인데 그냥 저를 욕하세요. 그냥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뉴라이트 인사로 분류되는 강규형 KBS 이사가 KBS 법인카드를 유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애견 카페를 방문하면서 KBS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애견 동호회에 뒤풀이 비용을 결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언론노조 KBS 본부, 즉 KBS 새노조가 폭로했었죠. 그런데 KBS 새노조에게 이런 비위를 제보한 사람들에게 강규영 KBS 이사가 보복성 메시지, 즉 협박과 인격 모독성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규영 이사는 사람을 완전히 죽여놓을 자신이 없으면 일을 벌이는 게 아니다. 한 발자국만 더하면 너 죽는다. 이렇게 제보자를 협박했습니다. 애견업 종사자에게는 직업이 없으니 개 빗질이나 하지라며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큰 폭언이 있었는데요. 제보자 아내의 유산 경력을 거론하며 조롱한 부분입니다. 네, 그 제보자의 증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여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시고 괴롭히시고, 저는 이제 결혼 9년 차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유산을 3번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와이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나 모르게 네 와이프가 애를 왜 지웠냐는 식으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슴속에 묻었는데 그걸 왜 굳이 끄집어내서 또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자금 흐름에도 닿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스 140억을 돌려받는데 이명박 정부 공권력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나고 있고요. 오빠의 욕심을 빗댄 오빠는 풍각정이라는 노래가 그래서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만들 때 시그널 음악으로 고른 노래가 바로 오빠는 풍각정인데요. 최은지 씨 노래로 듣겠습니다. 자,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은적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떡볶이는 혼자만 먹고 오이지 콩나물이면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